착오나는 의사 유영은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6번째. 공자 가라사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회는 진취적이지 못한 사회를 의미하였다. 유교정신과 유교적 관행은 한국 사회를 망친다고 하며 유교에 대한 도전이 이어졌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다. 그렇게 공자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자는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스승이다. 그의 저술은 고전이고 여전히 인문교양서이다. 공자는 술을 사랑하였다. 그는 술의 양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그래도 술 마실 때 술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는 절주의 말씀을 남겨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술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정조조차 공자의 뜻을 따라 술에는 량이 있다 하시고 절주를 강조하셨다. 공자의 술 사랑은 엉뚱하게도 공자 후손의 비즈니스로 연결되었다. 공자 후손들은 그들의 집무실이자 거주지였던 공부의 이름을 붙여 공부가주를 생산 판매하여 소위 빅히트를 쳤다. 공자의 술 사랑이 후손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공자는 차에 대하여 한 자도 남기지 않았다. 공자 활동 시에는 차 문화가 성행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공자시대 이후 차는 술과 더불어 동양인들의 최고 기호품이 되었다. 이후 차와 술은 공생하면서 멋과 풍류의 중심에 있었다. 차가 유행한 당대와 송대에 이르면 많은 문인 묵객들이 술과 차에 대한 글을 남겼고 이 둘을 대비하는 글도 전해져 온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차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글도 있고 울분을 덮어버리려면 술을 마시고 혼미한 것을 흩어지게 하려면 차를 마시라는 글도 있다. 만약 공자시대에 차가 유행하였다면 공자는 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 공자께서 차에 대하여 한 자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갔다. 하지만 우선 내 짧은 고전 실력, 더군다나 한자 실력으로 적합한 답을 얻기가 어려웠다. 나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한자를 꽤 배운 마지막 세대쯤 되지만 한자는 하루가 멀게 내게서 멀어진다. 고전을 한문으로 읽는 실력이 못되니 공자문헌에서 차에 대한 시사를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면 모두 익숙한 공자의 어록에서 마치 차 이야기와 연계된 듯 느껴지는 문구를 찾게 되었으니 종심소욕 불유구이다. 공자께서 자신을 나이에 따라 회고하면서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우뚝 섰으며 40살에 유혹되지 않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귀가 순하여졌다 하셨다. 그리고 70살에 도달한 상태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하셨다. 이 경지가 종심소욕 불유구이다. 나는 이제 나이 60 초반에 들어섰으니 공자가 70에 도달한 경지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실 나는 나이 40, 60을 통과하면서 불혹에도 이순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지천명은 의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물며 공자께서 70에 도달하신 경지는 내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차에 대한 문구를 찾으면서 종심소욕 불유구가
내 의식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를 요즘 숱하게 되뇌이고 있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초의학을 전공하였다. 기초의학으로 전공을 정할 때 나는 기초의학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임무가 전부인 줄 알았다. 연구에 대한 목표 없이 강의자로서 전공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30대 중반쯤 국가연구개발비가 현저히 늘어나면서 연구자로서의 임무를 피부로 느꼈다. 뒤늦게 연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묵직한 부담감으로 고민하였다. 마침 세포의 생사를 연구하는 분야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세포사 연구에 뛰어들었고 이 분야 연구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국제잡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 성과로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마침내 대한의학 한림원 종신회원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교수의 기본 임무로 할 수 있는 연구에서 성과를 내자 학교 내외에서 여러 보직을 제안하였다. 제안은 이어졌다. 나는 젊어서는 나에 맞는 보직들을 맡았고 성실하게 보직을 감당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이가 들어 그에 걸맞는 보직을 제안받으면 당연히 수행할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연구에 더 매진하여야겠다는 원칙을 정하였고 연구를 핑계로 보직 제안을 매번 고사하였다. 대학 교수에게 보직은 봉사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위하여 봉사한다. 다른 분야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봉사이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직은 권력의 자리이기도 하다. 권한이 주어지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곧 권력이다. 학자들이 보직을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연구를 핑계 삼아 보직을 처음 고사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 영향력에 관심이 없고 진심으로 보직을 고사하였다고 스스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고사를 한 이후에 내 마음이 묘하게 미동하는 것을 느꼈다. 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분에 대한 내 속마음을 가늠해 보니 직위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제서야 내가 욕심을 억누르면서 그 직위를 고사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학문을 위해 보직을 고사하였다 비추고 싶었지만 속마음은 보직이 가지는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욕심을 억누르고 내 법도를 지향하였으니 공자의 경지는 내게서 저 멀리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근년에도 보직을 고사할 상황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마음이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된 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겨났다. 이 문제에 한한다면 내 욕심대로 하여도 내가 지향하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가 차를 마시던 시기에 일어났다. 차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차와 더불어 사색하면서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과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영향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학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승화시키면서 외부와 불화하지 않는 상태에 근접해지도록 인도한 것은 차이다. 내 혼에 호소하여 나를 촉촉히 적신 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가 이른에 이르렀다는 경지는 참 자유를 의미한다. 내 욕망을 억제하여야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면 공자의 지향점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공자가 도달한 자유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나를 질책하면서도 지금의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이 자유다. 앞으로 10여 년 내 삶을 가꾸어 이른이 되면 온전히 이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나이 되어서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려 욕심을 누리며 전전긍긍한다면 내 인생은 참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다. 차는 자유를 주는 음료이다. 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가져준다. 도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차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한다. 속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역시 차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 자유의 음료가 공자시대에 유행하였다 가정하고 상상한다. 공자께서 차에 대하여 한 말씀 남기셨다. 익다 부단 72 종심소욕 불유구. 끊임없이 차 마시고 인생 70에 이르니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차는 자유의 음료이다.